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의 2028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 전형인데요. 이게 최근에 발표돼서 아주 관심이 뜨겁습니다. 저희 손에는 서울대 입학본부가 2025년 9월 29일에 딱 공개한 공식 보도자료랑 안내문이 있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정보죠. 이번 시간에는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단순히 뭐가 바뀌었다 이걸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이 변경 사항들의 진짜 핵심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대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그 속내까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서울대가 밝힌 큰 그림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2028학년도 입학 전형 목표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갖춘 인재 선발, 또 공공성 강화, 그리고 다양성 확대 뭐 이런 걸 내세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학교 교육 중심이라는 기본 방향은 그대로 간다고 하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발표 시점이에요. 2028학년도면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찍 주요 골자를 공개했다는 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또 학교 현장에서 좀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단순히 혼란을 주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방향이 이렇구나. 이건 좀 명확히 보여주려는 거죠. 서울대가 이번 개편을 통해서 그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들을 잘 선발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공공성이나 다양성 같은 사회적 가치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 그리고 아마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지역균형 전형이에요.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존에 정시에서 수능 위주로 뽑던 지역균형은 아예 없애고 수시의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선발 인원을 늘린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맞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전형 위치만 옮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지역균형 선발에 대한 철학 자체를 좀 바꾸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정시 수능 중심의 지역균형은 지역별 수능 우수자 전형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좀 있었거든요. 이걸 없애고 수시 학생부 종합으로 완전히 돌려서 인원까지 늘린다는 건 그 수능 점수라는 단일자 때보다는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교 생활 얼마나 충실히 했나, 어떻게 성장했나 이걸 보면서 지역의 인재를 찾겠다 이런 의지를 훨씬 더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세부 내용들이 몇 개 따라붙어요. 첫째가 수시 지역균형 지원 자격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고, 영재학교 학생은 이제 지원 못한다. 제외된다는 거고요. 둘째는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오히려 늘었어요. 그리고 셋째, 이게 진짜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꽤 높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리면 어떤 그림이 되는 걸까요? 네, 이 조합이 핵심입니다. 그 지원 자격 제한은 뭐 흔히 말하는 특목자사고 학생들 지원 기를 막는 거고요. 추천 인원 확대는 일반고 안에서 기회를 더 주는 효과가 있죠. 여기에 수능 최저까지 없애버리면 수능 부담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 전형은 정말 철저하게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학교 생활, 즉 학생부만으로 평가받아서 뽑힐 수 있는 문을 확 넓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아주 명확해요. 서울대가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에 맞게 특정 학교 유형으로 쏠리는 걸 막고 각 지역 일반고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학교 생활한 학생들에게 확실한 기회를 주겠다. 이겁니다. 학교 교육 중심이라는 원칙과 지역 및 학교 유형 간 균형이라는 목표, 이걸 이 전형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뭐랄까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게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분명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반대로 특목자사고 학생들은 이 카드를 아예 못 쓰게 되니까 지원 전략을 완전히 다시 짜야겠군요. 단순히 균형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좀 재분배 같은 느낌도 드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정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정시 일반 전형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여전히 수능 성적이 중요하긴 한데 교과 역량 평가라는 새로운 평가 요소가 무려 40%나 반영된다고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네, 정시 일반 전형이 이제 2단계 선발 구조로 바뀝니다. 1단계에서는 예전처럼 수능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뽑아요. 그러니까 일단 1단계를 통과하려면 여전히 높은 수능 점수가 필요하죠. 수능의 영향력 절대 무시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2단계에서 갈리는 거죠. 여기서 수능 성적 60점, 그러니까 60%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교과 역량평가 40점, 40%를 합쳐서 최종 합격자를 뽑는 거예요. 과거처럼 수능 점수 하나로 쭉 줄 세우던 거랑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교과 역량평가에 대해서 서울대가 설명을 하기를 대학 공부에 필요한 기본 학업 소양을 보겠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습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목적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수능 점수라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고 과목 선택의 적절성, 그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했으며 학습 내용의 충실성, 또 어느 정도 성취를 보였는지, 성취도, 이런 것들을 좀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A+부터 C까지 등급을 준다고 하는데 40%면 이게 비중이 결코 작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조금 아쉬워도 교과 역량평가에서 좋은 등급 받으면 뒤집을 수도 있고 반대로 수능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이 평가에서 안 좋으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정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데요. 그럼 이제 수능 만점 받아도 무조건 합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특히 이 교과 역량 평가가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다면 결국 정시에서도 학생부 관리가 중요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예외가 있어요. 수의대랑 의대는 2단계 평가 방식이 좀 다르다고요. 수능 60점에 교과 역량 평가는 20점, 그리고 적성 인성 면접이 20점 들어간다는데 교과 역량 평가 비중은 절반으로 줄고 면접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이수했다. 이것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자질들이 중요하다고 본 거겠죠. 예를 들면 환자나 보호자랑 소통하는 능력, 공감 능력, 또 윤리의식, 스트레스 관리 능력 같은 인성적인 면들, 그리고 해당 학문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동기가 있는지 같은 적성 측면을 면접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교과 역량 평가 비중을 좀 줄이는 대신에 이 면접을 통해서 해당 분야에 더 맞는 인재를 뽑겠다. 어떻게 보면 더 까다로운 다중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셈이죠. 아, 일리가 있네요. 그냥 성적만 좋은 학생이 아니라 좋은 의사, 좋은 수의사가 될 만한 자질까지 보겠다, 뭐 이런 거군요. 정시에서도 단순 점수 경쟁을 넘어서 좀 다면적인 평가로 가려는 의지가 보이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큰 변화들 말고 다른 전형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수시 모집에는 지역 균형 말고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은 졸업 예정자 같이 지원 자격이 좀 넓고요. 지역 균형과 다르게 특정 고교 유형 제한도 없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 안 하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2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점하고 면접 50점 이렇게 해서 최종 합격자를 가립니다. 면접 비중이 상당히 높죠. 수시에 또 기회균형 특별전형, 사회통합도 있죠. 농어촌, 저소득층, 국가보훈 대상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고 이것도 수능 최저는 없고요. 선발 방식은 1단계 서류 100% 2배수 선발에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점 더하기 면접 30점. 이건 지역균형하고 배점 구조가 좀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수시 기회균형은 면접 비중이 일반 전형보다는 좀 낮고 1단계 서류 평가, 그러니까 학생부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수시 학생부 종합 안에서도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서 서류랑 면접 비중을 다르게 가져가는 좀 세심한 설계가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시에서는 학생부랑 면접이 핵심 평가 요소인 셈이죠. 그럼 정시 모집으로 다시 가보면 아까 자세히 본 일반 전형 말고 기회균형 특별 전형이 두 가지 더 있어요. 하나는 수능 위주 전형인 기회균형 농어촌 저소득인데 이건 정시 일반 전형 2단계처럼 수능 60점하고 교과 역량평가 40점으로 뽑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랄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일반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데 말이죠. 네, 그 점이 좀 특이하죠. 정시 일반 전형엔 수능 최저가 없는데 정시 기회균형 농어촌 저소득에는 있다는 거. 이건 아마 해당 전형 지원자들에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능 성취도는 필요하다. 이걸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정시 기회균형인 기회균형 특수교육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은 아예 수능 위주가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 방식으로 서류 60점하고 면접 40점으로 뽑습니다. 수능 성적은 반영 안 하고요. 와, 진짜 복잡하네요. 같은 정시 기회균형 이름인데도 대상에 따라서 수능 플러스 교과 역량 플러스 수능 최저 방식이랑 서류 플러스 면접 방식이 같이 있는 거군요. 대상자의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설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서울대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려고 하는데 각 전형의 취지나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평가 요소를 아주 다양하게 조합하고 있어요. 수능, 학생부 서류, 면접, 그리고 새로 생긴 교과 역량 평가까지 이 네 가지 요소를 어떻게 섞고 수능 최저를 적용할지 말지가 각 전형의 성격을 딱 주정짓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을 다 종합해 볼 때 2028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당장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수시, 특히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학도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정말 절대적으로 커졌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어지면서 오롯이 학생부 서류랑 면접만으로 평가받게 되니까 교과 성적은 기본이고요. 세특이나 창체, 행특 같은 학생부의 모든 영역에서 학교 교육 과정에 얼마나 충실하게 참여하고 성장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특히 지역균형 지원 자격이 되는 일반고 학생이라면 이제 내신 관리랑 비교과 활동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게 된 거죠. 둘째, 정시에서는요. 수능 중요성이 여전히 크긴 하지만 1단계 통과 기준이기도 하고 최종 60% 반영이니까요. 교과 역량 평가 40%라는 아주 강력한 변수가 등장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수능 점수만 높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과목을 왜 골라 들었고 진로 연계성, 그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했으며 탐구 역량, 어떤 성취를 보였는지 학업 우수성가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즉 수능 준비랑 별개로 아니 어쩌면 수능 준비랑 같이 엮어서 학교 교과 학습의 질과 깊이를 챙기는 게 정시에서도 핵심 경쟁력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수시에서는 학생부의 과정과 성장, 이게 중요해지고 정시에서는 수능 점수랑 더불어서 학생부에 기록된 교과 이수의 깊이와 충실성, 이게 중요해졌다. 이런 거군요. 아, 듣기만 해도 준비할 게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가가 더 복잡해지고 여러 면을 보게 된 거니까요. 학생들은 이제 자신의 강점, 예를 들어 꾸준히 학교 생활 관리하는 걸 잘하는지 아니면 수능 같은 표준화 시험에 강한지 또는 특정 과목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는 역량이 뛰어난지 이런 걸 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유형이나 지역적 상황 같은 걸 다 고려해서 수시랑 정시 또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전형들 중에서 최적의 지원 전력을 짜야 하는 어떻게 보면 더 고도화된 입시 전력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이번 개편안은 결국 수능이라는 표준화된 잡대하고 학교 교육이라는 과정 중심의 평가, 그리고 사회적 가치, 다양성, 지역 균형 사이에서 서울대 나름의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복합적인 시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분석이네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어디까지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라는 점,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 같아요. 실제 각 학과별로 몇 명 뽑는지, 전형별 세부 평가 기준은 뭔지, 교과 역량 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수능은 어떤 영역을 꼭 봐야 하는지, 또 예체능 계열은 어떻게 뽑는지, 이런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모든 건 2026년 4월에 발표될 예정인 2028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계획조차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줄여서 대교협이라고 하죠. 거기 심의라 승인 과정에서 일부 바뀔 수도 있다는 점도 서울대 측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큰 방향이 이렇구나. 이걸 이해하는 데 활용하시고 앞으로 나올 확정안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서울대학교 2028학년도 입학전형의 주요 변경사항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수시 지역균형의 파격적인 변화랑 정시 일반전형에서의 교과 역량평가 도입, 이게 핵심이었죠.
수능의 영향력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도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단 하나의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역량이나 성장 가능성을 여러 각도에서 좀 입체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시에서 수능 60%라는 비중이나 1단계 통과 기준으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막강하죠. 결국 학생부와 수능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서울대가 이렇게 수시 지역 균형에서는 학교 생활 충실도를, 정시 일반 전형에서는 고교 교과 이수 내용의 깊이를 중요하게 평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면 혹은 학생이라면 앞으로 교실 수업이나 교과 선택,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진학지도 방식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입시 결과 너머의 교육 본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입 준비를 응원하면서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